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부자가 되려면 1월 1일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새해 첫날을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한 해의 기운과 금전운이 처음으로 자리 잡는 날로 여겨왔습니다. 이날에 먹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가 새해의 금전 흐름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돈이 잘 모이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는 새해 첫날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날의 흐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요. 그래서 1월 1일 새해 첫날에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반대로 꼭 챙기면 금전운이 착 붙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날만큼은 피해야 할 행동과 해두면 한 해가 훨씬 편안해지는 습관들도 있지요. 오늘은 새해 첫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새해 첫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왜 1월 1일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날일까요? 많은 분들이 새해 첫날을 의미는 있겠지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1월 1일은 한 해의 금전운이 실제 생활 속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지가 기운의 방향이 바뀌는 날이라면 1월 1일 새해 첫날은 그 방향대로 돈과 생활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보았지요. 그래서 이날의 선택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영향을 남깁니다.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1월 1일에 무엇을 먹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해의 금전운 기본 틀이 잡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께서는 새해 첫날은 그냥 넘기지 마라. 특히 먹는 것만큼은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새해 첫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기 쉽지만 금전운과 직결된 상징이 많아 미리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의 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새해 첫날에는 이 음식은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돈이 새어나가는 상징이 되는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하면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평소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1월 1일 새해 첫날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예로부터 미역은 미끄럽고 잘 흘러내리는 성질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미역국을 먹는 것은 돈이 들어와도 손에 붙지 않고 자꾸만 빠져나가는 상징으로 여겨졌지요. 실제로 열심히 일해도 늘 돈이 남지 않는다. 벌기는 버는데 왜 이렇게 새는 것 같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풍수에서는 이를 금전운이 붙지 않는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께서는 1월 1일만큼은 미역국을 피하고 돈이 오래 머무는 음식을 선택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음식이 아니라 새해 첫날을 어떤 상징으로 시작하느냐입니다. 이 선택이 모여 1년 동안의 금전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돈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는 상징의 음식은 새해 첫날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죽은 예로부터 몸이 약해졌을 때, 기운이 떨어졌을 때 먹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흰죽을 먹는 것은 버티는 한 해 여유가 없는 해를 상징한다고 보았지요. 특히 금전운과 연결해보면 흰죽은 돈이 크게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생활비와 지출로 바로 빠져나가 손에 남지 않는 흐름과 닿아 있습니다. 새해 첫날만큼은 겨우 이어간다는 상징보다는 채우고 싸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에는 이런 음식도 피해 주세요. 고생과 손실을 부르는 상징인 씀 만나는
음식과 채소입니다. 쓴맛은 예로부터 기쁨보다는 고생과 인내를 상징하는 맛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쓴맛이 강한 음식이나 채소를 먹는 것은 올 한 해를 힘들게 벌고 애써 버티는 흐름으로 여는 상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운으로 풀어보면 쓴맛 음식은 돈 문제로 마음이 편치 않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잦아지는 해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열심히 해도 결과가 더디게 느껴지는 해가 이런 상징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쓴맛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맛과 함께 곁들여 먹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만큼은 쓴맛이 중심이 되는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시작은 언제나 고생보다 여유를 택하는 쪽이 금전운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음식 역시 1월 1일 새해 첫날에는 꼭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바로 남이 먹다 남긴 음식입니다. 예로부터 타인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의 기운과 흐름을 그대로 받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올 한 해를 내주도보다는 타인에게 끌려가는 흐름으로 시작하는 상징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금전운으로 보면 이는 수입이 스스로 만들어지기보다 남의 결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해, 혹은 하고 싶은 대로 쓰지 못하고 늘 맞춰야 하는 지출이 생기는 해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은 의미로 전날 먹다 남은 음식도 새해 첫날에는 좋지 않은데요. 이는 지난해의 기운을 새해로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만큼은 적은 양이라도 새로 준비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택이 한 해의 금전 흐름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해 첫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흐름을 부르는 상징이기 때문인데요. 해가 바뀐 1월 1일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첫날을 비워두는 것은 한 해의 흐름도 비워둔다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금전운에서는 이런 선택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해와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잔고가 늘지 않거나 항상 빠듯하다고 느끼는 흐름이지요. 첫날을 굶으면 1년 내내 허기진다는 말도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재물과 풍요를 비워두지 말라는 어르신들의 인생 조언이자 지혜에 가깝습니다. 새해 첫날만큼은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따뜻한 음식 한 가지라도 채우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한 해의 금전운을 조금 더 안정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1월 1일을 맞아 새해의 금전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음식들은 많이 먹어야 좋은 것이 아니라 첫 선택으로 무엇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새해 첫날 어떤 음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돈이 머무는 방향도 함께 정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금전 흐름을 길게 만드는 상징의 음식은 좋습니다. 떡국은 새해 첫날 금전운을 이어주는 음식인데요. 떡국은 예로부터 새해에 반드시 챙겨 먹던 음식입니다. 흰 떡은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흐름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금전운으로 보면 그동안 막히거나 흐트러졌던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다시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떡국을 먹으면 수입이 끊기지 않고 차분하게 이어지는 해가 된다고 하지요. 또 떡국에 들어가는 떡은 길고 이어진 모양을 하고 있어 돈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둥근 떡을 넣는 경우에는 풍요와 재물을 상징하는 의미가 더해진다고 보았지요. 물론 떡국은 음력 설날 음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래 떡국의 의미는 한 살을 더 먹는 것보다 흰 떡으로 애군을 씻고 새 출발을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해 첫날에 드셔도 금전운의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많이 드실 필요는 없는데요. 한 그릇 혹은 몇 숟가락이라도 새해 첫날의 첫 음식으로 떡국을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한 해의 금전운을 부르는 선택이 됩니다. 지속적인 수입을 바란다면 새해 첫날 이 음식도 좋다고 하는데요. 국수는 돈이 끊기지 않는 흐름을 상징하지요. 예로부터 국수는 길게 이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국수를 먹는 것은 돈과 일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전운으로 보면 국수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운보다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돈줄과 잘 맞는 음식입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장기적으로 일을 이어가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지요. 이때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끊어지지 않게 먹는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한 해 동안 금전 흐름을 차분하게 이어주는데 도움될 것입니다. 새해 첫날 쌀밥과 국이 있는 한정식도 좋은데요. 이 음식들은 조상님들이 말씀하시길 금전운의 기본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지요. 무엇보다 흰쌀밥은 예로부터 생활의 근본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따뜻한 쌀밥과 국이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은 한 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재물복이 탄탄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재물운으로 보면 이런 음식은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운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생활비가 안정되는 흐름과 잘 맞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 졸일 일이 줄어드는 해를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반찬의 가짓수가 많으냐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선택이 금전 흐름도 좋게 만들어주지요. 새해 첫날 생선 구이나 조림을 먹는 것은 금전운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돈이 막히지 않고 돈은 상징이기 때문이지요. 예로부터 생선은 물의 기운을 가진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은 멈춰 있으면 썩지만 잘 흐르면 모든 것을 살린다고 하지요. 그래서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생선 구이나 조림을 먹는 것은 돈이 한 곳에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기를 바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금전운으로 보면 수입과 지출이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자금 흐름이 답답하지 않게 잘 풀리는 해가 될 수 있다고 하지요. 예전 어르신들께서 장사를 하거나 돈이 돌지 않아 답답할 때 생선을 챙겨 먹으라고 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요즘에는 생선을 꼭 머리부터 먹어야 한다거나 형식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새해 첫날 생선을 먹으며 올 한 해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기를 한번 마음에 담아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마음가짐이 쌓이면 돈복도 함께 쌓여가는 것이지요. 음식 중에서도 이런 음식은 새해 첫날에 아주 좋은데요. 바로 둥근 모양의 제철 과일입니다.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며 뜻밖의 돈복을 불러온다고 전해지지요. 예로부터 둥근 모양은 모자람 없이 채워진 상태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둥근 모양의 과일을 먹는 것은 올 한 해가 빈틈없이 잘 채워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여겨졌는데요. 특히 제철 과일은 자연의 기운이 가장 살아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금전운은 물론 한 해의 복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금전운으로 보면 둥근 과일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들어오는 돈과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성과금이나 보너스처럼 기분 좋게 들어오는 돈, 혹은 우연히 당첨되는 로또처럼 횡재수가 이런 상징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반으로 나누기보다는 한 개를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먹는 모습이 재물의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 과일을 둥근 것으로 골라 드시면서 올 한 해 돈복이 고르게 들어오기를 마음에 한번 담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이 금전운을 부드럽게 여는데 도움이 되지요. 1월 1일 새해 첫날에는 음식은 물론 무엇을 입느냐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전해지는데요. 예로부터 어른들께서는 몸가짐이 곧 운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셨지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인 이날만큼은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이날은 새 옷을 입거나 미리 세탁해 두어 깨끗하고 뽀송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금전운을 맞이한다는 상징을 담고 있지요. 반대로 구멍이 나거나 해진 옷, 너무 낡은 옷은 금전운이 새어나가는 상징으로 보아 새해 첫날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만 있는 날이라 하더라도 대충 입고 보내기보다는 깔끔한 차림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곧 내 운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와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새해 첫날의 단정한 옷차림은 재물운의 새어나감을 막고 한 해의 금전 흐름을 안정시키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 첫날에는 꼭 챙겨야 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이날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 해의 기운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먼저 1월 1일 첫날부터 손톱은 깎지 마세요. 예로부터 손톱은 나의 기운을 붙잡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새해 첫날 손톱을 깎는 것은 들어올 복을 미리 잘라내는 상징으로 보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지요. 손톱 정리는 하루 이틀 미루셔도 괜찮으니 1월 1일만큼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 금전운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새해 첫날 밤은 낮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기운을 고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밤늦은 외출은 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돌아다니며 기운을 밖으로 쓰기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쉬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들어온 재물과 운이 흩어지지 않고 머물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1월 1일에는 절대 화를 내지 말라고 하셨지요. 새해 첫날의 말과 감정은 그 해의 말버릇과 마음가짐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짜증이나 불만보다는 덕담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인복을 만들고 그 인복이 다시 금전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월 1일 하루만큼은 화를 내지 말고 덕담을 하도록 해보세요. 좋은 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1월 1일 새해 첫날 꼭 해두면 좋은 일들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한 해의 금전운을 안정시키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일어나자마자 현관문이나 큰 창문을 10분 정도 열어두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열면 좋은데요. 이것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일 경우 어려울 수 있지요. 그래서 대체 방법으로 집안에서 가장 큰 창문을 잠시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거실 창문을 많이 열어두시지요. 이는 바깥의 기운을 들여와 집안의 흐름을 새로 바꿔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셔도 괜찮고 상황에 맞게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창가로 번영의 기운이 들어오게 하고 이것은 재물운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였지요. 무엇보다 1월 1일 아침은 꼭 드세요. 새해 첫날 아침을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예로부터 조상님들이 첫날을 굶으면 한 해 내내 허기진다고 말해온 것도 같은 의미이지요.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굶지 않고 먹는다는 선택 자체가 올 한 해 재물이 비지 않는 흐름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처음 쓰는 수건과 양말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손과 발에 닿는 물건을 1월 1일을 맞아 새로 쓰는 것은 생활과 함께 금전운을 새 기운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체감이 빠른 실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2026년이 시작되는 만큼 달력도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날짜를 넘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력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나간 해의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력을 넘기는 행동 자체가 한 해를 제대로 시작한다는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1월 1일 해가 바뀌는 날을 맞아 새해 다짐을 한 줄이라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이어리에 써도 좋고 이 영상을 보고 댓글로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쓰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2026년을 잘 보내기 위한 선언과도 같지요.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금전운과 한 해의 좋은 운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해의 시작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보다도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하고 다툼이나 부정적인 말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으로 하루를 여는 것이 한 해의 금전운과 생활의 흐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재물운이 좋아지셔서 풍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